안녕하세요. 건축극락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디로 또 가보나요? 네, 오늘은 의정부로 가볼 거고요. 네. 멀리 북쪽으로. 지난주에 뉴욕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그거와 약간 맥락이 있는 저희 오브 건축의 프로젝트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고요. 통합공공임대주택인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아파트. 네, 근데 이제 아파트인데 1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오브가 극단의 자필성이라고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다 된다 네. 중에 몇 개 더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임대주택, 그럼 아파트 관련된 프로젝트가 현상으로 뜨면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보고 있어요. 이제 자의 좀 관심사이기도 하고 네. 사실 임대주택이 잘 돼야 우리나라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들 네. 사실 임대주택이 안 좋은 이유가 안 좋게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이번 정부에서 뭐 망가구를 공급할 거다. 근데 맞아. 어떤 망가구를 공급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아직도 양만 추구하는군요. 여전히죠. 근데 앞으로 네. 그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한동안은 네. 적어도 한동안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이 임대주택이란 것도 이번 정권 같은 거 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지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 관련에 대해서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 학자들이 그나마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임대주택 공급률은 진짜 높았거든요. 역대급으로. 미래를 봤군요. 1인 가구가 많아질 거라는. 1인 가구가 많아질 거라는 관련 논문은 뭐 20, 30년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네. 저 임대주택이 사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뭐 신혼부부들, 그러니까 사회 저소득층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역대급으로 많이 공급을 했지만 과연 좋은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했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저희 오부가 설계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역세권에 높은 용적률로 1인 가구를 위한 집을 짓는 거고요. 사실 뭐 저렇게도 지을 수 있었지만 저렇게 설계를 했다가는 현상에 당선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저희가 현상에 당선돼서 먹고 살아야 됐고 네. 두 번째는 이왕 당선돼서 설계하고 짓는 거 더 좋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둘이서 머리를 쥐어싸고 했고 특징적인 거는 여기서 발표를 했었던 박지한 소장이랑 공동으로 작업했던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요새 이제 청년들의 혹은 1인 가구에 대한 주택의 다양성 그리고 대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건 이제 맹그로브라는 어떤 사기업에서 공유주택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만든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각자 사는 방은 따로 있고 공유 공간을 풍성하게 해서 걔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 개념이에요. 네. 그러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면 더 좋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되게 화목한 사진이 있습니다. 남녀가 음식을 하면서 약간 교류도 하고 저런 요가도 하고 저런 동호회 활동도 하고 너무 좋죠. 네. 저렇게 실제로 되는지는 아직 검증은 못 해봤는데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은 되게 비싸요. 저게. 그 가격이 나와 있는데 젊은 대학생 혹은 사회 초년생이 저기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임대료가 비싸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 돈이면 충분히 좋은 혼자 사는 집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비용. 그 정도. 대출을 땡겨서 아파트를 사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상당히 시설 때문에 그런가? 저도 이제 답사를 가봤는데 설계하기 위해서 되게 잘 해놨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 훅하게 해놨는데 사실 가격이라는 게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쵸. 그만큼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이건 사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제 공공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이건 기회다. 사실 이 공공의 세금으로 뭘 저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를 짓더라도 혹은 100원짜리가 110원이 되더라도 더 많은 가치와 1인 주거를 좋게 하는 아이디어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저희 의지 있고요. 그리고 이 발주처의 사장님 그분도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 현상을 공고를 했던 거고요. 이 지방공사가 그런 민대주택을 많이 이제 공급을 했는데 민간 참여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민간에다가 설계, 허가, 시공까지 다 한 큐로 끝내줄 수 있는 민간 사업자를 공모를 해가지고 집을 짓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책임 시공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안에 200억이 있어. 200억 안에 이런 용적률, 이런 세대, 이런 조건을 다 맞추고 준공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민간 참여자를 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것만 계속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공사의 사장님이 설계는 별도로 떼서 따로 가자.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공모를 했던 거고요. 저희가 그거를 또 칠해가지고 잘 돼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기본 설계까지만 기본 설계라고 하면은 인허가
고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까지만 하고 끝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고요. 이것도 역세권입니다. 의정부역 근처에 있는 상업지역 건물이고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약간 알록달록하고 밑에는 업무 시설과 상업이 있고요. 위에는 주거가 올라타는 주상복합 건물이고 네. 네모난 건물이지만 중간중간 좀 비워내가지고 약간의 개방감을 있게 했고 자세한 내용은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네. 그때 주제가 혼자 사는 집 함께하는 소소한 홈이라는 그 제목이었고요. 그저 제목은 전 소장님이 역시 장명천재. 장명. 아니 네. 그때 평가 기준 중에 네. 네이밍에 대한 게 한 100점 만점 중에 10점이 와. 있었어가지고 아, 네, 네. 사무소에서는 소장님이랑 안 부르고 전 작가라고 부르고 작가님. 네, 설계 기호는 사실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때 당시엔 청년과 고령자를 위한 1인 주거였었고 262호 그러니까 262세대를 위한 그거였고요. 땅은 우체국 땅이었어요. 그래서 우체국도 일부 있었고 우체국과 이 공사가 임대를 할 임대 공간 그래서 같이 있는 집입니다. 우체국의 수익 사업. 저 의정부역 보이시나요? 저기서 의정부 남쪽으로 저 사이트라고 표시된 시커먼 저기가 사이트고요. 네. 어딘지 알겠다. 네. 이걸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요 그때 현상 때 나갔던 지도인데 네. 이 밝은 부분이 상업지역이고 나머지가 이제 일반 주거지역이었어요. 아하. 상업지역은 용적률 1000%이기 때문에 가운데 도로 대로변을 따라서 앞으로 용적률 1000%짜리가 쭈르르르 이제 줄 들어서겠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땅이 저희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도로를 따라서 고층 건물이 들어설 거다. 강남 대로변이 강남 대로변을 따라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듯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대한 어떤 가정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건물은 한 번 짓고 뭐 10년 쓰고 버리지는 않으니까 최소 50년 이상은 쓰기 때문에 네. 그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피력을 했었고 저희가 이 세 개의 아이디어를 설계 주안점으로 제시를 했었고 제 첫 번째 거는 보통 이런 방식이죠. 왼쪽에 이제 상가 깔고 그렇죠. 주민 표시를 깔고 우리 주공공 깔고 모지개떡 쌌듯이 이렇게 쌌는데 우린 저걸 약간 좀 틀어보자. 이렇게 좀 유체적으로 레고 쌌듯이 좀 달라지게 하고 네. 사이에 좀 틈을 줘가지고 상업지역에 답답한 이런 거 사실 저게 상업지역이긴 한데 전면도로가 왕복 4차선밖에 안 됐거든요. 맞아요. 강남대로처럼 이렇게 넓은 도로가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대응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팀 아이디어였는데 주택법상 아파트는 주민 편의시설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런 임대주택 편의시설은 사실 저 구석에 있거나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막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임대주택으로서 메리트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게 이제 대로변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뭐 만약에 친구랑 갔는데 아 여기 우리 집이야라고 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전문용어로 뽀대가 나는 집이 되는데 네, 저 안에 뭐 헬스장도 있고 그렇죠. 막 뭐 그런 액티브한 시설도 있다라는 걸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 이 집이 가치가 있을 거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하나는 이게 21층짜리 건물인데 21층짜리 건물이 이렇게 다 하나로 모여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1층이 위계적으로 제일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 좋고. 그래서 이걸 좀 2층, 3층 단위로 나눠 가지고 주민 편의 시설을 줘서 약간 좀 다액화된 층을 이렇게 쌓아보자라는 네. 개념이었고 이게 이제 렌코라스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가 델리리어스 뉴욕이라는 광기의 뉴욕이라는 책에 있는 현대 건축이 저 엘리베이터가 지어지면서 네. 각 층이 새로운 마을이 수직 적층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론을 핀 거죠. 뉴욕에 있는 마천루를 저렇게 개념적으로 그린 거예요. 각 네. 층마다 네. 새로운 마을이 아. 적층돼가지고 하나의 마천루를 이룬 거다. 네네. 이제 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약간 사용을 한 건데 약간 어떤 그런 개념을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로변에서 보면은 이렇게 보라색, 파란색, 빨간색 저런 게 공유 주방도 있고 공유 라운지도 있고 약간 액티브한 공간을 대로변으로 좀 이렇게 보여줘서 네. 아 우리 집 이런 집이야. 여기가 이런 활성화된 집이란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저 반대편에도 뭐 분홍색 저런 것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도 이런 반대쪽에서 보여지는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했었고 네. 이거는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그 도시의 미래에 변할 거에 대한 개념 네. 그리고 이 두 번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저희 이제 오브건축에서 이 고층 빌딩은 저층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용적률 1000%짜리지만 땅에 닿고 있는 면적은 1000% 중에서 10%도 안 되겠군요. 그렇죠. 저게 도시랑 만나는 부분인데 저기가 엉망이면은 전체 건물이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층부가 쾌적해야 되고 동네에 좋은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층부를 이렇게 좀 뒤로 연결되는 저런 보행로도 만들어줬고 그래서 도로변에서는 플리층은 좀 셋백을 해가지고 셋백이라고 하면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개념인데 그래서 약간 좀 여유 공간도 주고 숨 쉴 틈도 주고 그런 여유를 준 거네요. 중간에 한 번 더 비워주고 네.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 상주하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위에 사는 사람들이 좀 같이 좀 모여서 쉴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 허파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네. 저거는 용적률에서 빠지나요? 네, 원래 건축법상은 들어가는데 주택법상은 안 들어갑니다. 안 넣어줘야 저런 억지로도 만드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촉진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제 상층부에서는 이런 공간도 만들어주고 1층 벽면은 일부러 저기 준비를 했는데요. 앞뒤로 이면도로와 전면도로가 연결되는 공공보행 통로를 만들어줬어요. 이 왼쪽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쪽이 이제 의정부역이 있는 곳인데 방향이고. 저 의정부역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집이 있는데 퇴근 시간이 되거나 출근 시간이 되면 이쪽에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의정부 쪽으로 쭉 걸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 뒤쪽 동네 사는 사람들은 저 도로를 만들어주면은 저길 자연스럽게 지나갈 것 같다라는 어떤 추측이 됐었고 네. 그 중심으로 저번 시간에 상업 용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도로를 접해서 근생을 배치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카페도 들어올 거고 음식점도 들어올 건데 자연스럽게 저 사람들한테도 좋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저기 주민들한테도 좋고 다양하게 서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다행히 이제 입주민들은 별도의 통로로 북쪽에 있는 공동주택 주출 입구로 따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들어갔을 때 뭐 메일 라운지라고 해서 요새 한국 사람들 전부 다 택배나 이런 것들이 우편이 점점 대형화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게 이제 넉넉해져야 되는 거죠. 이제. 맞아요. 그 우리 아파트 좀 지은 지 시간이 된 아파트들은 저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1층에 박스들이 잔뜩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없어야겠다. 뭐 네. 그만큼 넉넉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면도로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그래서 2층에 저기 우정사업 우체국이 있었고요. 시원하게 뚫어놓은 2층 높이 정도에 시원하게 뚫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좀 이면도로랑 전면대로랑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 건물의 저층부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 네, 네. 좀 계획을 했었고요. 저층부에 되게 좋은 사례라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홍콩 가보셨나요? 두 분? 아니, 아니요, 홍콩 못 공항만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그 홍콩섬에 가면은 되게 유명한 건물입니다. 이것도 이제 HBC 은행의 헤드쿼터인데 노만퍼스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이테크 건축을 하는 건축가예요. 전 세계적으로 네. 되게 유명한 저런 뼈대가 보이시죠? 네. 저걸 아예 구조적으로 되게 특이하게 하여튼 건물을 지은 거예요. 저 이슈상으로도 되게 유명한 건물이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저층부죠. 아하.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로비가 1층에 있지 않고 네. 네. 저기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면은 3층부터 로비가 시작되는 거예요. 1층은 저렇게 뻥 뚫어놓은 뻥 거예요? 뚫어놓은 거죠. 앞쪽 도로랑 뒤쪽 도로를 그냥 왔다 갔다 광장처럼 이용할 수 있게. 홍콩 사람들이 날씨가 덥잖아요. 여름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거의 돗자리 펴놓고 뭐 간식 먹고 막 제가 서울숲 자주 가는데 네. 서울숲 가면 날씨 좋은 날 가면 보이는 그렇죠, 광장 그렇죠. 비슷한. 아, 이해가 되네요. 싱가포르 갔을 때 거기도 습하고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약간 필롯을 해놓으니까 그늘도 지면서 바람이 잘 통하니까 에어컨이 없는데 시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느낌을 살린 거네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니까. 맞습니다. 이 HBC라는 되게 돈 많은 은행 기업이 사실 공간을 저기 내줬네요. 그러네. 홍콩이 전 세계적에서 땅값 비싸기로 거의 첫 번째, 두 번째를 할 텐데 맞아요. 네. 저층부를 공공에 내준 거죠. 네. 그래서 자기 로비는 저렇게 에스컬레이터 타고 3층부터 시작하게 만든 좋게 보여지는 건물입니다. 네. 2층은 이렇게 우체국이 있고 3층은 이렇게 임대 시설이 쭈르륵 따라 올라가고 아까 도로변 쪽에서 보이면 3층 보면 이제 소소한 키친이라고 해서 공유 주방이 있고요. 1인 주거에 이제 물론 그 버너가 있긴 한데 되게 무거운 음식이라든지 요새는 1인 주거가 좁기 때문에 친구들 불러서 술도 먹고 싶고 파티도 하고 싶은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네.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맞짝지고 떠들 수 있고 근데 그런 모습이 약간 전면 가로에 좀 보이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으로 했고 먹방하는 걸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런 피트니스 되게 활기찬 액티브한 그런 시설들도 저쪽으로 배치를 했고 5층인데 그런 외부 공간을 충분히 줘가지고 아래 카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 건물에 일하러 온 사람 여기 사는 사람 섞여가지고 좀 놀 수 있는 그러네. 공간이고 5층부터 주거 공간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저 소소한 카페 쪽이 있는 저 건물 사이에 있는 주민 편의시설은 약간 저희가 컨셉적으로 제안했던 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 주변 동네 사람들도 좀 다 이용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던 이유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도시 지도 있잖아요. 네. 지도 보면 이 동네 주변에 시설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공원도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런 공간들을 이 사람이 이용하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외부 공간들 차량에 신경 안 쓰고 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들을 올라와서 쓰게 하면 어떨까.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이제 맹그로브 같은 경우는 민간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긴 하지만 이건 공공이 운영하는 시설이라서 충분히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했고 근데 공공에서는 관리하기 힘드니까 뭐 약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쭉 쌓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비슷한 형식으로 21층까지 쌓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 층을 딱 뜯어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런 공간도 있어요. 여기가 공유 오피스고요. 공유 오피스 근처에 있는 개별 주호는 약간 평면이 달랐습니다. 그러네. 네, 어르신 쉼터가 있는 곳에는 현관 쪽으로 약간 사랑방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문을 열면은 노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같이 네, 사는 네. 이렇게 열어가지고 예전에 우리 시골에 가면 그 걸터 앉아가지고 옆집 사람한테 텐마루. 놀고 텐마루 같은 그런 공간들이 이런 개별 주호의 평면에서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청년을 위한 건데 예를 들어 코워킹 스페이스가 저기 있으면은 유튜브라든지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개별 주호 한쪽 공간을 홈오피스처럼 이제 만들어서 저거 쓱 열면은 젊은 사람들끼리 교류도 하고 되게 이상적인 상황을 꿈꿨죠. 사랑방을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사랑방이 있고 중간에 화장실, 주방 공간이 있고 제일 끝에는 되게 내밀한 자기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약간 네. 분리할 수 있네요. 원룸 공간을. 개념이지만 약간 위계가 있는 공간으로 좀 나눴습니다. 요즘 워너비 공간 분리되는 딱 좋네요. 네. 사실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이건 이제 딴 얘기지만 최종 기본 설계 완료안은 안 들고 왔어요. 이게 아무래도 사업 보안도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그거 보시면 많이 실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왜요? 실망 미리 할게요. 조절됐나요? 아니, 강제 조절당했기 때문에 이게 건축가들의 의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가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도 되고 이건 경로당이었습니다. 그 집 속의 집처럼 목구조로 해가지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있고 저기 위에 층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보이기도 하고 이게 아파트지만 약간 동네 같은 분위기를 내려고 했고요. 여기는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외부 공간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코워킹 스페이스고요. 이렇게 층고 높은 공간에 일도 하고 쪽에 이제 주호로 들어간 사람들이 슬쩍슬쩍 보기도 하고 약간 이런 상황을 실내 테라스 같은 거 만드셨구나. 네네. 단면도를 준비한 이유가 어쨌든 이 집이 약간 겉에서 보기에는 네모 반듯한 집인데 건물의 속살들은 이런 재미난 공간들이 많다. 다양한 층고도 있고 저층부는 층고 높은 셋백도 있고 저런 상층부에 소소한 테라스라고 해서 조금 텅 비어놓은 공간도 있고요. 피트니스, 뭐 키친 이런 게 있고 위에서 정원이라는 공간도 있고 반대 방향으로 잘라놓은 거고요. 이게 부연 설명드리면 그 구조적으로 봤을 때 주거 부분은 이제 벽식이고 그 아래를 보면서 이제 기둥보식으로 이렇게 트랜스퍼가 되는 거거든요. 구조적이라고. 네, 중간 부분에 되게 두껍게 시커멓게 칠한 부분들이 이제 되게 구조가 전이되면서 고로 전환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저렇게 두꺼운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공유 공간이나 이런 걸 활용하면서 구조적인 거가 공간적인 걸 좀 같이 매칭을 시키려고 자연스럽게 좀 노력을 했었죠. 구조를 하이브리드로 섞으셨군요. 근데 대부분의 주상복합은 다 저렇게 이제 그래요? 저층부에서 한번 트랜스퍼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요? 네. 길 가시다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텅 빈 약간 두꺼운 뭐가 있을 거예요. 다 저런 공간. 그걸 바꿔주는. 네, 저 시커멓게 칠하던데. 그거를 신기하다. 인면에서 봤을 때 잘 보이게 하면 그건 하수고 봤을 때 모르게 느끼게 하면 이제 그건 설계 잘하는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또 오늘 플렉스를 하나 하시네. 배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쪽 단면은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저기 1층의 소소한 마을길에서 화살표를 이렇게 끌어올렸잖아요. 사실 저게 저희 핵심 개념 중에 하나였어요. 이 동네 공원도 없고 저런 주민 편의시설도 없어서 저 소소한 마을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면 바로 접근이 가능하게 했거든요. 외부인들도. 네. 그래서 이게 쭉 퍼져 있는 어떤 도시의 이런 뭐 공원, 뭐 이런 시설, 뭐 이런 경로당 이런 것들이 쌓여 있는데 그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가능한 상황인 거죠. 저건 살았나요? 저런 단면은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하는 거는 일단 살려놨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살아남을지는 모르겠네요. 네. 한번 가보고 싶어서. 2029년에 완공이라고. 되게 복잡다단하죠.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가 하는 거를 의도해서 그런 거기도 한데 저희 건물이 사실 겉에서 보면 되게 단순한 디자인을 많이 하는데 이 단면 잘라보면 좀 복잡해가지고 되게 재밌네요.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 세대 창고예요. 저거 되게 필요한데. 네, 저것도 사실 세상가도 보통 지하에 많이 넣어놓거든요. 근데 가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각 층별로 약간 비슷한 비율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끼워 넣고 그 사이사이에 외부 공간들은 또 쌈지 마당이라고 해서 담배도 필 수 있고 뭐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이 건물에 주차가 저렇게 깊이 지금 이거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그 주차장법이 작년에 개정돼가지고 주차 층수가 더 늘어났어요. 지금 지하 5층인데 지하 7층까지 계획됐거든요. 설계하다가 이러다 마그마 나오겠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뭐 이런 중간중간에 사실 저런 소소한 체육관 이런 데는 우리가 산수장이라고 하잖아요. 운동기구 있고 산수장. 탁구 때 놔두면은 충분히 올 것 같다. 탁구 치러 오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되게 재밌는 게 20cm 정도의 벽을 사이에 두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쫙 모여 사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거리로 보면 되게 가까이 모르는 사람한테 붙어 사는 거예요. 근데 서로 모른 척하고 있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자기 집에서 현관문을 나와서 아파트 단지 밖까지 나갈 때 이 복도라는 공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그 엘리베이터 타고. 근데 그 공간이 되게 어색해서 그렇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공간에 누군가를 만나면 약간 어색하고 약간 삐죽삐죽대고. 맞아. 사실 저런 집은 더 하겠죠. 중복도로 걸어가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또 누가 오면 또 불편하고. 우리 사람들 어색해하죠. 네, 어색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타면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어색해하고 막 그 사실 그걸 인사를 하고 싶어도 할까 말까 막 하면 내가 약간 저기 하수가 낮아지는 거 같고. 그건 우리 사람들 아닌데. 그거 있죠. 먼저 인사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복도공간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사실 답답하고 그쵸, 어색하고 그쵸. 사실 그래가지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저런 복도 공간들이 엘리베이터 내리면 저런 소소한 정원도 보이고 코워킹 스페이스도 보이고 그리고 집에 갈 때까지 저런 게 계속 보이면은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이 아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이런 공간도 있구나 하는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맞아. 생각이 기분이 다르다. 네. 저런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전 작가님 작품이고 아, 디자인 보소. 이게 와, 너무 그 귀엽다. 설계 설명서가 그때 네. 30장이었나 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신경을 쓰셔서 만든 브랜드. 너무 예쁜데요. 저것만 보이더라고요. 아니 무슨 풍력 발전소와 이렇게 글씨가 같이 모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처음에 예쁘네요. 가져갔을 때 발주처에서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당선되고 나서 소소한홈, 저희가 끝나고 나서 이게 경기도에 청년특화주택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국비 사업이죠. 그래가지고 저게 채택이 돼가지고 네. 이 프로젝트가 자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저희가 올해 설계를 끝냈고 실시 설계를 해줄 설계사무소랑 이걸 공사를 해줄 시공사가 이제 하나의 팀으로 해서 입찰을 낸 다음에 선정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다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최종 설계 완료된 사실이거든요. 얼추 보면 비슷합니다. 아니 내용은 좀 다르긴 한데. 얼추 보면.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26년에 착공을 해서 이제 29년에 완공이 될 건데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림이 많이 바뀌어지겠지만 전체적인 개념이 유지되길 바라고. 사실 저는 이 개인적인 욕심은 저희가 이제 기본 설계까지만 하고 저희 역할이 끝난 건데 네. 그때 이제 실시 설계를 할 때 저희 역할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발초에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긴 하는데 강력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갖고 썸네일을 한번 자극적으로 달아보죠. 29년에 꼭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줄이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정말 구현을 끝까지 해낼 수 있도록 실시 설계도 오브에서 네, 했으면 좋겠네요. 네, 기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